결국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시급과 시간, 그다음에 시간, 네. 나라는 제한값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지 그만큼 부자가 될 수 있다. 오늘은 150만 유튜버이자 한국에서 부자들 가장 많이 만나본 아유, 가장 많이 인터뷰 해본 네. 김 작가님 모시고 오늘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부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지만 본인은 아직 부자가 아니라는 그 아이러니한 현실. 네. 김 작가입니다. 네, 겸손하신데요. 자, 우선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는 다들 이제 욕망을 그쵸.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그 부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반대로 네. 부자가 못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가 부자가 못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만나보셨는데. 아, 저도 이제 게스트 분들한테 네. 왜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네.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던졌는데 네. 제가 이번에 이제 브릴리아니 채널 출연하기 위해서 네. 그 질문을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 봤어요. 그 네. 답변들을. 근데 그 답변들이 다 좀 다르더라고요. 네. 네. 뭐 열심히 살지 않아서, 꿈이 없어서, 뭐 자본주의를 잘 몰라서, 돈을 굴리는 방법을 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고민한 끝에 네. 근원적인 이유가 있었구나. 그거를 제가 일주일 고민하고 이틀 동안 네. 밤을 새서 PPT를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요 이미지 한번 보시면 부자가 되는 방법은 모를지라도 내가 왜 진짜 부자가 될 수 없는 환경에 있었구나. 그 현실 인지를 하고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좋습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앞에 지금 어그로 충분합니다, 지금. 장난 아닌데 내용도 그 정도로 충실한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PPT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대부분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맞습니다. 네. 이유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네네. 자, 김 작가가 이제 10년 동안 고민한 부의 방정식이에요. 네. 왜냐? 제가 이제 10년 동안 돈을 못 버는 시절도 있었고, 통장 잔고, 이제 회사 통장에 빵원인 시절도 있었고, 네네. 그리고 돈을 지금은 과거보다는 많이 버는 시절도 있는데, 그 속에서 깨달은 저만의 이제 생각을 네. 제가 1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성공한 사람을 가장 많이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걸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자, 우리가 벌 수 있는 부의 크기는 네.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시급과 몸값,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노동 시간이죠. 그렇죠. 시간 곱하기 시급이 네, 돈이니까.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네네. 우리가 직장인분들, 뭐 공무원분들 연봉으로 받고 월급으로 받다 보니까 네. 내가 아르바이트 할 때 시급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네. 우리의 근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죠? 9 to 6. 그렇죠. 그게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주에 52시간을 근무하잖아요. 네. 그 시간을 바탕으로 우리의 연봉이 월급이 잡혀져 있는 거고. 네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시급을 높이긴 분들이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뭐 의사라든가 그다음에 좀 단순 일을 하시는 서빙 같은 그런 분들은 좀 연봉이 낮기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시급과 몸값 왼쪽에 오른쪽에 노동 시간이에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부를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급을 높이든지 시간을 늘리든지. 맞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노동 시간을 넓히는 겁니다. 시급과 몸값, 노동 시간에서 네. 가장 먼저 우리가 연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월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노동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일 많이 하면은 네. 돈 일 더 많이 하면 드니까. 되죠. 이거는 바로 우리 성실성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성실성은 우리가 4시간 일하는 분이 8시간 일하거나 네. 8시간 일하는 분이 12시간 일을 하면 돼요. 뭐 투잡 뛰고 쓰리잡 투잡 뛰고 쓰리잡 뛰고 요즘에 직장인분들 일을 하면서 부업 뛰시죠. 네. 아마 2023년은 우리 머니 트렌드 이번에 함께 출간한 책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원화 채굴의 시대일 것이다. 네. 주식도 부동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는 아마 이제 부업을 하겠죠. 네. 자, 근데 이 성실성이 어느 하나의 제한값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게 바로 24시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24시간을 넘게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12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요. 저 16시간 커피 먹고. 그러면 사람이 잃는 게 몸이 생깁니다. 골아요. 그렇죠. 허리가 자는 굽어. 시간 빼고 뭐 일반 생활 빼고 하면 진짜 사실 일할 수 맞아요. 있는 시간은 뭐 8시간, 10시간. 10시간, 그것도 12시간. 꾸준하게 한다는 게 쉽지 맥시멈 않죠. 12시간 진짜. 네. 그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거. 자, 그럼 그 다음에 음.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은 네. 왠지 시급을 높여야 되는구나. 그럴 수 있죠. 몸값을 높이지 않으면 음. 우리가 시간값에 제한이 부딪힌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시급을 높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자기 역량, 음. 자기 개발이라든가 바깥에서 재테크 교육이도 맞아요. 어떤 교육이도 들으면서 내 스킬을 높이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시급이 높아집니다. 음. 자, 불리하니 그런데 이 역량은 음. 무슨 제약값에 부딪힐까요?
이거요? 네. 놀랍게도 이것 또한 네. 제한값이 있거든요. 그럴 것 같은데. 뭐 사람의 능력은 또 한계가 네. 있으니까. 사람의 능력도 한계가 있는데 네. 문제는 그 능력을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거의 직장인가 그다음에 공무원 누군가 어쨌든 월급을 주는 그 회사에 속했을 때 직장인 그런 기준으로 해서 네네. 그분의 역량만큼을 돈을 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분이 그 전에 해보다 한 3배 일을 열심히 잘했어요. 네네. 연봉이 3배 높아질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바로 임금 상승률의 제한값이라는 거에 걸려요. 임금이 내가 올해 3천만 원 받다가 네. 내가 일을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네. 내년에 6천만 원. 그 다음에 일을 너무 잘했어요. 1억 2천. 네. 그 다음에 일을 너무 잘했어요. 2억 4천 주는 회사 있습니까? 이제 뭐 영업직은 있겠지만. 네, 영업직이 회사원... 그렇기 때문에 없지. 많은 돈을 버는 거죠. 아. 영업직을 제외한 직무는 네. 그런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일라님이 삼성물산 다니다가 맞아. 나왔고 네. 제가 외국 회사 다니다가 나왔습니다. 그 예전에 그 고가 S 받으면 뭐 10% 주고 네. A 그러니까 받으면 뭐 얼마 안 주고. 고가 S가 삼성에서 제일 높은 고가인데 여러분. 맞아. 고작 10%. 10% 올라갔어. 많이 봤자 20%예요. 자, 근데 또 이 제한값 임금 상승률이 그럼 계속 높아진다 하더라도 네. 또 요거는 하나의 더 제한값에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벌 수 있는 부의 크기가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거죠. 바로 시간의 제한값입니다. 또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봉이 높아지려면 네. 내가 고가를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에 고가가 S를 받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연봉은 또 월급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1년 기다려야지 고가를 인정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무리 잘해도 그 다음 달에 연봉이 월급이 높아지진 않는다. 네. 1년 단위로 평가받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벌 수 있는 부의 크기는 네. 결국 임금 상승률과 노동 시간의 제한값만큼만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직장인, 그 다음에 공무원, 어딘가에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네. 부자가 될 수 없는 현실적인 구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감하시나요? 아, 그렇죠. 저도 이제 회사 다녔지만 그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고. 저 또 여기서 뭐 제 옛날 얘기를 해드리면 20살 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불란님과 제가 나이 딱 비슷하잖아요. 네네. 그럼 20년 전으로 돌아가야 맞아. 돼요. 무려 10년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네. 이제 밤 10시에서 아침 8시. 그럼 이제 내가 제일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그때 제일 많이 주기도 하는데 보통 그런 걸 또 이용하기도 하죠. 아, 그때 그 남자들은 그 시간대 일을 하면서 게임을 하고 싶어. 아, 그렇지. 좀 널널하니까. 좀 널널하거든. 그때 제 시급이 네. 2,000원이었어요. 2,000원. 근데 그때 저는 여러분 이 시급과 노동 시간에 대한 그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정말 멍청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사장님 제 친구랑 같이 일을 하면 안 되나요? 제 친구랑 같이 일해서 시급을 2분의 1로 나누겠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왜 그랬어? 혼자 일하면 지겹잖아. 아, 지겨우니까. 친구랑 같이 일하면 일이 아니라 놀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멍청해. 제 시급을 2,000원도 아니고 1,000원으로 만들어버리네. 사장님은 땡큐네. 사장님 땡큐죠.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저는 시급 1,000원. 그 당시에 PC방에서 아르바이트가 이제 시급 2,000원이었으면 저는 이제 1,000원을 받았으면 PC방에서 1시간 동안 노는데 1,000원이었어요. 이렇게 놀면서 돈 번다. 생각한 거구나. 근데 제가 일한 시간이 제가 1시간 딱 놀면 사라지네.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네네.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싶어서 뭐 다른 고깃집에서 8시간 일하다가 만약에 10시간, 12시간 일하니까 돈을 더 버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돈을 버는구나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한값 24시간. 그렇죠. 제가 12시간 이상 일을 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의 제한값. 그러다가 또 저희 아버지를 봤어요. 네.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셨거든요. 네. 택시 운전한 지가 한 20년 되셨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택시 기사라는 직업, 저희 아버지 때 말할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의 아버지의 연봉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똑같습니다. 네. 왜냐? 아버지는 24시간 일할 수 있는 시간 제한돼 있죠. 네. 문제는 임금 상승률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택시가 아니라 어떤 직업이라도 시간도 제한돼 있는데 임금 상승률까지 낮은 직업에 속하신 분이라면 네. 아버지는 20년 전이나 1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똑같은 돈을 벌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은 돈을 버는 게 아니죠. 그렇죠.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더 적은 돈을 벌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내가 벌 수 있는 부의 크기에서 직장에 만약에 속한다면 적어도 임금 상승률은 많이 시켜주는 곳에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그만큼 보상이 오는 걸 해야겠다. 그렇죠. 옆에 노동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실성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왼쪽에 있는 임금 상승률은 우리가 직종을 선택할 수 있잖아. 직무를.
최소한 그런 곳을 이제 가서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임금이 높아진다. 하지만 그것 또한 시간의 제한값에 부딪히고 제한값인 임금 상승률에 걸리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들은 부자가 되지 못한다. 아, 그렇죠. 사실 첫 연봉이 되게 중요하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들 지금 막 사교육하면서 어떻게든 그쵸. 공부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첫 연봉에서 상승률을 곱해주는 거니까 첫 연봉이 작으면 상승률이 커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번에 2단계는 시간과 가격과 판매량이에요. 시간, 가격, 조건값은 앞에 있는 것들은 이제 빼고 이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만든 창작물로 벌 수 있는 부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가 만든 창작물이라면 책이라든가 영상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시간의 제한을 받나요? 그런 건 없죠. 24시간 내내 일을 하죠. 그래서 시간의 제한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부를 달성하는 크기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내가 더 많이 이걸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일 수도 있겠죠. 가격을 높이거나 아니면 제품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책을 내는 작가야. 그럼 작가면 책을 한 권 내는 사람이 2권, 3권, 4권 내면 제품의 종류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내는 뭐 사과라든가 어떤 제품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면 고객이 만약에 그걸 사준다면 해준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벌 수 있는 부의 크기도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량이죠. 판매량 같은 거에서는 이제 지역의 확장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요즘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 SNS를 활용하면 사실은 동네에서 내가 내 집에서 일을 하는 건데도 전국에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 작가가 예전에는 사실 첫 번째 단계에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멈추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예전보다는 많이 번다면 그 이유는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옛날처럼 똑같이 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만든 영상, 제가 만든 책, 제가 지금 책이 9권 쌓여 있고 여러분 영상은 한 2,300, 400개가 있어요. 많다. 그 친구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불란님과 촬영을 하는 이 시간에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은 시간을 가리지 않죠. 근데 그 친구들이 사실 저는 불란이나 저나 만약에 저희를 좀 낮게 얘기하면 동네에서 장사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동네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전국적으로 뭐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상을 올리면 책을 내면 너무나도 다행히도 전국에서 봐주는 거예요. 책은 요즘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도 시장이 좀 한계되어 있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는 사실 내가 거기 올리는데 우리가 뭐 장비값이나 이런 건 들겠지만 특별한 비용은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 올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사실 동네 내 오피스텔 아니면 빌라, 아파트 아니면 가게에서 영상을 올리거나 사진 올리는 거일 수도 있는데 보는 사람은 전 국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는 내 시간을 들여서 그쵸. 내가 직접 일을 하는 거라면 맞습니다. 2단계는 내 시간을 들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군요. 2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내가 만든 창작물이라는 것이 2단계의 핵심은 시간에서 벗어난다는 거. 근데 시간에서 벗어나는 거는 창작물인데 그 창작물로 부를 쌓으려면 결국에는 제품을 얼만큼 확장시킬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동네에서만 팔면 시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얼마나 지역을 확장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지역을 확장시켜주는 대표적인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같은 거. 툴이 바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나 뭐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들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지금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지금 2단계에 와 있어요. 예전보단 많이 버는데 문제는 여러분 2단계도 제한값이 있더라고요. 어떤 시간의 한계가 있냐면 여러분 사실은 지금 창작물은 여러분 시간의 한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책이랑 영상 뭐 기타 등등 내가 뭘 만들어서 내면 그건 시간의 한계가 없는 거죠. 24시간 내내 팔리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내가 만든 창작물을 볼 수 있는 부의 크기죠.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에 내 시간은 또 24시간이야. 그렇죠. 내 시간은 여러분 24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한 명, 김 작가가 영상을 지금 2,300개 책을 9권 만들고 했지만 앞으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만드는 사람은 저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혼자 다 합니다. 혼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이상 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저는 내가 왜 예전보다 돈을 더 많이 못 벌지? 왜 위로 못 가지? 굉장히 고민하다 보니까 그냥 나라는 사람 한 명이 가진 자원이 이게 한계치구나. 이미 한계치까지 왔다. 2단계의 끝을 봤구나. 2단계 끝인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갈지 말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 이제 3단계를 좀 3단계. 바로 설명해 드리면 3단계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만든 창작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과 가격과 판매량은 똑같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예전에 김 작가 얘기 한 명이 있었는데 김 작가가 2명이야. 김 작가가 3명이야. 거기다 불량 같은 인재를 채용했어. 그러면 곱하기가 엄청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1단계에서 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한계에 부딪힌다. 1단계의 그 제한값을 노동 시간과 몸값이라는 제한값을 없애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야지 2단계로 가시고 2단계에서 나라는 제한값을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3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결국 부라는 거는 시급, 몸값, 시간, 나라는 이 제한값들이 있어요. 네. 이 제한값들을 사실 벗어나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란님과 제가 네. 시급이 있나요? 시급이요? 저희 솔직히 시급 네. 없잖아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여기서 나오는 시급이란 건 뭐냐면 내가 1시간 일했을 때 정확하게 얼마를 받는지가 나와야 돼요. 우리 편의점에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면 직장 생활에서 근무를 하면 그 시간으로 우리 얼마 받는지 딱 정확하게 측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불란이 책 쓰실 때 네. 김 작가가 영상 올릴 때 얼마 받을지 모르잖아요. 네. 그 영상 망하면 한 푼도 못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제한값은 푼 거죠. 그리고 시간은 우리가 창작물을 만들었잖아요. 그 창작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24시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나 말고도 일하는 사람이 생긴 거니까. 그렇죠. 나 말고 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품이나 제품은 영상이지만. 생겼으니까. 그다음 마지막에는 그 시급과 시간에 속해 있는 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도 제품이 만들어지는 그렇죠. 그 상황까지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저는 자본주의에서 가장 큰 부를 벌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시급과 몸값과 시간 네. 나를 버리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렵죠. 네, 근데 예를 들면 1시간 일해서 돈을 정확하게 얼마 받는다는 게 있으면 직장인들이 연봉의 마약에서 벗어나진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가서 얼마 벌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 연봉만큼도 못 벌 수 있다는 걸 네. 아니까. 그 다음에 시간, 그 다음에 나. 그러니까 내가 빠진다는 것 자체가 저도 제가 빠지고 누군가한테 영상을 맡기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렵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시켰을 때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또한 저희 제한값인 거죠. 그래서 그 제한값을 제가 못 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2단계에 갇혀있다. 자, 결국에 이제 마지막에 3단계 나를 버리고 이용하는 거는 결국 타인이겠죠.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우리는 네.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동산 사실 부동산 상승기에 돈 버신 분들 어떤 분들이죠. 자기 돈만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돈들은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타인의 돈을 활용하신 분들. 자, 직장인, 회사에서는 여러분의 시간, 타인의 시간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방송국은 타인의 콘텐츠, 그다음 에어비앤비, 우버는 심지어 여러분 요즘에는 타인의 차량, 타인의 집마저 이용해서 네.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타인의 힘과 이런 거 시간을 빌린 거를 나쁘게 얘기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 뭐 부동산 상승기 때 맞아요. 쟤는 갭 투자했다. 쟤는 레버리지 전세입자들 그거 해가지고 돈을 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그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분들은 지금 자산이 굉장히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자산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를 때는 욕하시는데 네. 내려갈 때는 또 그렇죠. 욕해. 그분들은 그에 맞는 어떻게 보면 혜택과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함께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리스크인 거죠. 그렇죠. 타인의 힘과 시간을 빌려 부자가 될 수 있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네. 전 자본주의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근데 동시에 중요한 거는 타인의 힘과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 무조건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같은 부동산 하락기 큰일 날 수 있죠. 그다음에 지금 같은 자산시장 하락기에 투자도 어렵잖아요. 그럼 스타트업들이 지금 기업 가치가 엄청 작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럼 스타트업들이 직원을 엄청 많이 뽑았어요. 그럼 타인의 시간을 빌린 거죠. 그 회사들이 지금 다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타인의 시간과 힘을 빌렸을 때는 나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여 활용할 준비와 책임과 역량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없다면 결국엔 여러분 나 또한 잡아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능력치 한계 안에서 빌려야 되는 맞습니다. 거고 내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그렇죠. 무조건 갖다 쓴다고 되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시급과 시간, 그다음에 시간, 나라는 제한값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야지 그만큼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아니 이게 사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정립을 해서 얘기를 듣지 않으면 잘 몰라요. 아 이거 디자인하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네. 우리가 쌀을 밥 먹잖아, 햇밥 먹잖아. 네, 그렇죠. 이게 다 남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맞습니다. 내가 먹는 거잖아. 내가 쌀 농사 하려고 생각해봐. 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집에 전구 만들고 그러니까. 사과 농사하고 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은 다 남의 타인의 그렇죠. 힘을 빌어가지고 싸게 맞습니다. 이용하고 내가 쌀 농사할 시간에 다른 일 하면서 더 가치를 맞아요. 창출하는 거잖아요. 이 김 작가 유튜브 채널 운영한 저도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한 게 뭐였냐면 장인 정신이었어요. 한 땀 한 땀
내가 기술을 쌓아서 내가 뭔가 극에 달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어느 단계가 행복하다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각자 단계에서 본인이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경제학자 폴 세무얼슨이 행복이란 거는 욕망분의 소유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욕망분의 소유다. 그렇죠. 내가 얼만큼 욕망하느냐, 분모. 그다음에 그만큼 얼마나 소유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욕망하는 거 큰데 소유가 작으면 너무 불안하겠다.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가 돼도 안 좋을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욕망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내 소유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는 건데 저는 1단계에서 제 욕망은 큰데 소유가 작았어요. 만족할 수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2단계로 갔죠. 2단계 때도 욕망은 컸는데 소유가 예전보다는 훨씬 높아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만족을 했는데 좀 욕심을 좀 내리세요. 너무 욕심쟁이 아니야? 만족을 했어요. 아니, 만족을 했다니까.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만족을 하면서 시간이 좀 쌓이다 보니까 저도 여기 익숙해지는 거예요. 또다시 익숙해지다 보니까 제가 예전보다 뭐 적게 번다. 이 돈이 불만족스럽다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 향상심이라고 맞아. 조금 더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진짜 사람이 이만큼 성장하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안타깝고 그냥 조금씩 아주 1도 2도라도 좋아요. 각도가 올라가듯이 성장하는 게 행복감을 준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였냐면 유튜브 4년 동안 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그다음에 작년에 제일 많이 벌었었거든요. 채널이 더 커졌으니까. 근데 저는 2020년에 유튜브 채널이 성장할 때 가장 행복감을 느꼈거든요. 2년 전에. 그때가 가장 크게 성장한 시기였으니까. 그리고 성장이 눈에 보이기도 했고. 그때는 욕망이 낮았는데 소유가 많았거든요. 구독자가 막 늘어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성장도 어느 정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단계가 좀 누적되다 보니까 제가 뭔가 멈춰 있다라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정식에 딱 도입해서 내가 이제 3단계로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안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의 행복이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3단계로 가서 직원 한 10명 채용했어요. 근데 유튜버 망한 거야. 그럼 전 끝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타인의 힘과 시간과 돈을 빌릴 때는 여러분이 그만큼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이 그만큼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지 저는 사실 그게 무서워서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한값이 저희 부익 크기를 지금 막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제 아까 궁금했던 게 딱 요거거든요. 왜냐면은 1단계에서 2단계는 사실 뭐 느낌은 그냥 한 칸 같지만 엄청난 변화잖아요. 엄청난 변화죠. 왜냐면 자기가 일만 하다가 맞습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게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만들어낸 걸 또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만들어 놓으면 알아서 팔리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근데 1단계에서 2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그래 유튜브도 하고 뭐 책도 쓰고 뭐 요즘에 뭐 이제 블로그도 해가지고 돈 벌자 많죠, 이런 많죠. 생각들 하시잖아요. 나름의 창작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2단계에서 3단계 가보는 게 이건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정체감이 좀 있어서. 근데 여기서 만족하셔도 되잖아요. 2단계, 3단계로 지금 고민한 이유는 아까 2단계는 내가 결국 어쨌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는 창작물이 버는 돈이긴 한데 그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이 나잖아요. 그럼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되죠. 계속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번에 PPT를 만들면서 정말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일라님도 저 아시겠지만 저 일하는 거 싫어하지 않는데 제가 4년 동안 영상 일을 안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2021년부터는 영상 업로드를 하루라도 쉰 날이 한 번도 없어요. 영상이 적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 4년이잖아요. 그럼 365일 1년이나 치면 2,000개 만들려고. 4년이면 한 1,500일이나 칠게요. 1,500일인데 제가 영상 올라간 게 2,400개예요. 그러면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진짜 심지어 주말도 저는 영상을 안 올린 적은 없어요. 적게 일하더라도.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겠구나. 그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엄연히 말하면 사실 저는 3단계에 약간 발이 걸쳐 있긴 했어요. 여러분 제가 3단계 발이 약간이라도 걸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이나 성장한 겁니다. 뭐냐면 제가 2단계에서 저만 만든 창작물이었으면 저 혼자 모든 영상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편집하고 촬영해야 되잖아요. 사실 저는 편집자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 편집 외에 제 모든 것들을 제가 하긴 하지만 그분이 너무나도 일을 잘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이 직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의 곱하기로 제가 여기까지 성장한 거죠. 만약에 그분이 없었다면 지금 구독자 150만 명인데 저는 2분의 1인 70만 명이 아니라 5분의 1은 한 30만 명밖에 안 됐다 생각해요. 어쩌면 유튜브를 제대로 못했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 그 좋은 어떤 사람을 또 만나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쵸. 그마저도 어쨌든 이제 김 작가님의 역량이었기 때문에 한 명까지는 컨트롤할 수 있었다. 2명부터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저는 아까 전에 이제 시간에서 제가 그나마 잘한 거는 김 작가 TV가 저와 편집자 한 명으로 한 달에 영상 80개 올리고 구독자 150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이제 1단계에서도 시간을 얘기했었고 2단계에서도 그걸 만드는 데 시간을 얘기했잖아요. 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시간 낭비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한 구독자 10만 명 때 유튜브 채널에 이제 조금씩 성장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외부 스튜디오를 썼거든요. 외부 스튜디오를 쓰다 보니까 이동해서 그 다음에 촬영 장비 세팅하고 그분과 인사하고 촬영 장비 접수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 시간이 너무 진짜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오피스텔 이제 24평짜리를 월세 200을 주고 구했어요. 근데 200이면 여러분 한 달이면 200이면 1년이면 2,4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400이 제가 더 벌지 안 벌지는 몰라요. 그때 10만이었는데.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 벌지는 미지수인데 소비는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누군가 1년 연봉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무서웠는데 이때 내가 이 시간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낭비되는 시간, 이 이동 시간은 정말 낭비되는 시간이거든요. 이걸 내가 사지 않으면 나는 남들보다 이 성장의 그 폭을 꺾을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오피스텔을 구했고 그 다음에 구독자가 한 60만 됐을 때 더 큰 오피스텔을 또 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었고 그때 또 저는 제가 이제 오피스텔을 구하긴 했지만 제가 따로 살 정도로 뭐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따로 살면 또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시간 낭비. 나는 장인이니까 장인은 남한테 일을 못 먹기잖아요. 자는 시간 빼고는 일하려고. 어떻게든 일하려고. 왜냐면 욕망 덩어리네. 내가 만든 챙장부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남을 활용 못하는 욕망이 엄청 컸어. 욕망이 큰 게 아니라 나는 남을 활용 못하는 그 제한가. 제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낭비된 시간은 제로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 거기 살았어요. 24평 오피스텔에도 제가 살았고요. 지금 큰 오피스 가서 제가 살아요. 지금 굳이 구분할 수 있는데도 남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 시간이라도 낭비된 시간은 다 없앤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남은 시간마저도 최대로 맥시멈 지금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한계에 왔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좀 공감이 가는 게 지금 여러분도 1단계 부딪힌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사실 3단계 못 갔잖아요. 지금 2단계에서 3단계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부딪힐 때 거기서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부딪히면서 불만족하는데 난 왜 부자가 되지 못하지? 나 지금 맨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근원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욕망이나 욕구가 더 크면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야 되는 거죠. 안 가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안 가면 그 또한 본인 인생이 불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치과 의사분 한 분 아는데 그분이 진짜 실력이 좋아가지고 손님이 너무 많은데 너무 힘들어요. 출근하자마자 앉아가지고 허리를 밥도 샌드위치 막 먹고 하시는 수준이니까 근데 돈은 많이 버시는데 본인 시간을 진짜 맥시멈 쓰시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치과 의사님은 저 정말 놀라운 분을 봤는데 본인은 치과를 개원할 때부터 한자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요. 아예 세팅을 3단계로. 근데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본인이 안 봐야지 본인이 경영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과 의사들을 계속 고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바깥에서 신나게 이제 자기 시간을 보내면서 경영을 잘하면서 큰 부를 쌓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여러분이 보면 남의 시간 에너지 활용해서 편하게 돈 번다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 가고 싶지만 우리 역량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안 가는 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못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할 때 만약에 실패하면 또 엄청난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분도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남의 시간과 에너지 돈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에 이렇게 좀 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일 좋은 거는 전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복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돈 옛날에 그 알바할 때는 뭐 2, 30만 원만 통장 들어와도 좋았는데 저 그때 2,000원 받을 때 행복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반으로 쪼개. 근데 한 달 일해보니까 아니더라고. 하루에 한 10,000원도 못 벌었겠는데. 10,000원이라고 여러분 심지어 그때 컵라면 사장님이 좀 악독해서 컵라면은 이제 PC방 일하면 한 개 정도 그냥 먹을 수도 있잖아요. 내 돈 내고 먹어야 됐어. 그거 좋아서 또 친구랑 같이 먹고. 처음에 좋았죠. PC방에서 그 컵라면 한 달 내내 먹어봐요.
라면 종류도 1개, 2개 이런데. 네, 아 진짜 제가 이 네. PPT를 만들면서 이거 김작가 TV에서 처음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불라님이 오늘 초대해 주셨는데 네. 아 진짜 제대로 각 잡고 한번 콘텐츠를 만들어서 와봐야 되겠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싶어서 가져와봤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라는 네.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모르거든요. 그쵸. 내가 2단계로 가야 언제 가야 될지. 맞습니다. 언제냐? 1단계에 있을 때 불행하다가 느껴지면 그쵸. 내가 그 욕망을 꺾지 말고 그 욕망보다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도록 단계를 좀 높여봐라.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건 참 고마운데.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재테크 채널 운영자니까. 네. 어떤 그래도 자산을 불리는 방법 이런 네. 것도 실제로 투자도 하고 계시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겪어보고 사람들 네. 만나보니까 그래도 돈 불리는 방법, 자산을 네. 불리는 방법은 이게 좀 좋더라. 라는 거 좀 있을까요? 자산을 불리는 방법은 네. 사실 이제 그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사실 돈이 몰리는 곳에 있어야지 내가 벌 수 있는 부위 크기도 큰 거잖아요. 네. 유튜브 시장이 크고 있으니까 거기서 유튜브를 해야 되는 거지. 유튜브 시장이 작아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유튜브를 하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돈의 흐름을 아는 게 일단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돈의 흐름을 알려면 이번에 불란이가 제가 함께 출간한 네. 중간 광고처럼 나오는 무료 네. 광고죠. 네. 머니 트렌드 2023 요 책 보시면 너무 사실 저희보다 전문가이신 주식에는 최준철 대표님, 네. 부동산에는 서울대 김경민 교수님, 그다음에 테크에는 김상균 교수님, 교수님. 그다음에 인구학에는 전영수 교수님, 그다음에 경제전문의 홍춘엽 박사님, 그리고 불란이 이렇게 총 저희 7명이 함께 쓴 책이니까 요 책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책에서 썼던 그 이야기만 조금 한 번만 하면 아까 제가 이제 부의 이제 방정식이 3단계였잖아요. 네. 이 3단계를 제가 보여드린 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단계를 알고 있으면 내가 왜 부를 못 쌓고 있는지 어떻게 부자 되는지 알자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자산을 불리는 방법도 사실은 결국에는 심플하게 아주 정리하면 소득과 소비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심플하죠. 결국에는 소득을 늘리거나 네. 소비를 줄이거나 하죠. 네. 그러면 아까 이 제한값에서 제가 일관성 있게 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소비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네. 우선순위는. 왜냐? 소비를 줄이는 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거든요. 머니 트렌드 2023 이 책 가격이 19,000원인데 안 사면 여러분 네. 19,000원 아낍니다. 네. 아낄 수 있죠. 안 쓰면 돈 굳는 거니까. 돈 쓰면 굳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비를 아끼는 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손에 잡혀요. 네, 네. 근데 반면 옆에 있는 소득을 올리는 거는 손에 안 잡힙니다. 네. 그리고 당장 안 돼요. 그리고 언젠가 오를지 오를지 안 올지도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소비 우선 줄이는 거를 하는 건 맞지만 나중에도 계속 소비를 줄이는 거를 하는 거예요. 저 2023년에 조금 걱정되는 거는 예전에 아나바나 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아끼고 나누고 뭐그 운동. 받아쓰고. 아마 2023년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니까 네. 무지수 챌린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네. 처음엔 그렇게 한 게 맞죠.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부의 방정식에서 시간의 중요성을 얘기했잖아요. 네. 내 시간은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자꾸 내가 소비를 아끼려면 최저가 찾아야 되죠. 그다음에 멀리 가야 되죠. 네. 결국에는 내 시간을 아끼는 데 쓰다 보면 소득을 늘리는데 시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제한값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소득이 300만 원인 분이 최대 쓸 수 있는 돈은 네. 300인 거죠. 그렇죠. 버는 거. 그렇죠. 물론 카드 쓰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 이상을 버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은 그냥 내렸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근데 소득은 내가 300만 원 버는 분이 400, 500 어쨌든 위는 열려 있잖아요. 만약에 이분이 600을 번다 칠게요, 여러분. 네. 그럼 600을 보면 예전에 벌던 300은 아무 생각 없이 써도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더 없어졌죠. 시간이 더 생겼겠죠. 그러면 내가 더 시간을 소득에 쓰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제한값이 없는 것에 본인의 소중한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소득과 소비에서도 제한값에 벗어나야지 네. 진짜 부자의 길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저는 네, 그래서 그런 거죠. 요즘에는 제가 뭐 돈이 많아서 펑펑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네. 아시겠지만 저는 뭐 귀걸이도 없고 목걸이도 없고 반지도 없고 명품이 없어요. 네. 그냥 제가 사고 싶은 거는 그리 비싸진 않거든요. 네. 그냥 사요. 왜냐?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걸 살까 말까. 이거를 대체할 예를 들면 수박이 2만 원짜리 있다 칠게요. 그러면 어디 딴 데 가면 15,000원짜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15,000원짜리 사러 가려면 제가 가는 이동 시간이 걸리겠죠. 그럴 수 또 있죠.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면 5,000원인 게 예를 들면 네. 제가 1시간 동안 찾아가지고 5,000원 싼 수박 샀다 칠게요. 여러분 지금 시급 얼마인가 1시간에. 그렇죠. 요즘 차라리- 세상이 10,000원의 시급인 세상이에요. 내가 1시간 일을 했는 시간만큼 지금 오히려 더 마이너스인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에 소비를 아끼는 거는 너무 좋은 행동이다. 이게 우선순위. 다만 거기에만 너무 머물러 있지 말자. 더 중요한 거는 소득을 늘리는 거다. 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아끼려고 막 밥 해먹고 하면서 시간 막 들이는 거는 네. 좋은 게 아니다. 그렇죠. 아, 이게 자기가 네. 못하는 영역이 있으면 여러분 반대해서 뭔가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부자분들을 보면 네. 성공한 사람들이 뭔가 공통점이나 이런 걸 보면 눈높이와 등가 교환 같은 것들이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아까 어떻게 보면 행복에서 욕망과 소유랑 눈높이랑 비슷한 건데 네. 여러분이 원하는 부의 크기가 아까 부의 방정식 1단계예요. 네.
그럼 그 단계면 그만큼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3단계야. 3단계 정도의 부유를 바래. 그러면 등가교야. 그럼 그 3단계에 맞는 나는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1단계에서 만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2단계 가고 싶은데 제가 타인의 힘을 그렇게 빌릴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으니까, 그때는. 타인의 시간을 못 가져오니까 여러분 제 낭비되는 내 시간을 없앤 거예요. 그냥 그런 것처럼 뭔가 여러분들이 더 부자가 된다면 네. 여러분들이 등가 교환을 뭘 낼 것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했던 얘기를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려면 처음엔 당연히 노동 시간을 늘려야 될 것이고 네. 근데 그 노동 시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네. 내 시급을 높여야 되겠죠. 시급이 높아지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시급도 24시간에 부딪혀 버리니까 네. 내가 창작물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창작물 또한 나란 거에 부딪혀 버리니까 내가 아닌 타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간 또한 이 모든 것에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관여하잖아요. 그렇게 타인의 시간을 빌려와서 내 시급 대비 낮은 일에는 남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냉정한 자본주의고 저는 그거를 깨닫는 게 얼만큼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재수 없다고 좀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제가 1000명 이상 되는 성공한 분, 부자 되는 분을 만나고 그다음에 수많은 책을 보고 수많은 책을 내고 저도 책을 쓰면서 깨달은 자본주의에서 부자가 되는 성공 방정식 3단계이지 않을까. 그 누구보다도 사실 성공을 바랬고 욕망의 네. 화신이었는데 네. 결국에 달성한 150만 유튜버 김 작가님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고요. 야, 이거 네. 하다 보니까 이거 김 작가 TV 채널에서 할 걸 아깝다는 생각도.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해주신 김 작가님께 네. 다시 한번 감사 인사 전하면서 저희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신 김 작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